안녕하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상당 기간 근무를 한 직원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과 개인 창업 어떤 것이 나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아마 대부분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실 거예요.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편의점 CU, 세븐일레븐, 투썸, 이디야 이렇게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많이 떠올리시죠. 근데 제가 방금 읊은 브랜드들 중에 정말 유명한 스타벅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브랜드 파워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브랜드인데요. 왜 안 넣었을까요? 스타벅스는 가맹 사업을 하지 않고 직영 사업만 합니다. 스타벅스는 신세계그룹에서 미국 브랜드인 스타벅스를 한국에 들여오고 현재까지 직영 사업만 하는 브랜드죠. 프랜차이즈는 가맹 본사에서 자기 브랜드의 제품들, 그러니까 외식 쪽에서는 그 브랜드 메뉴나 상표권이 되겠죠. 그런 본사의 고유 품목들에 대해서 계약을 한 특정인에게 가맹 점주가 되겠죠. 일정한 지역을 주고 그 지역에서 우리 브랜드의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 근처에 파리바게트를 갔습니다. 그럼 그 점포 바로 인근에는 정말 가까운 지역에는 다른 파리바게트 점포가 없죠. 물론 이제 간혹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최소 500m는 넘어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된 가맹점에 대해서 최소한의 상권 보호를 해주는데 그 점포 주소를 기준으로 일정 거리, 일정 반경 이내에서는 추가로 가맹점을 내주질 않습니다. 파리바게트 같은 이런 대형 베이커리는 500m가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권 보호 거리가. 이렇게 가맹 본사에서는 가맹점의 기본 상권은 보장을 해주면서 전국으로 가맹점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럼 반경이나 거리 제한 없이 내 브랜드를 직접 만들어서 마음껏 판매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대부분은 개인 창업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는 걸까요? 제가 프랜차이즈를 일부러 옹호한다거나 무조건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것을 하시건 더 냉정하게 바라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창업을 할 때 대부분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냐? 대부분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충분히 여유 있는 자금을 모아놓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럼 본인이 가진 자금에 맞춰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본인이 끌어올 수 있는 자금 테두리 안에서 창업을 알아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직이나 제조업, 영업직 같은 이렇게 외식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들을 하다가 장사를 막상 하려고 하면 막막하죠. 그럼 메뉴 개발은 어떻게 하고 포장 컨셉은 어떻게 하고 인테리어 설비 업체는 어떻게 알아보지 식재료 공급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객 입장에서는 똑같은 메뉴를 판매를 한다고 하면 조금 이름이 있는 그래도 대중적으로 좀 맛이 검증된 그 맛에 합당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먹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알아보게 되는 게 프랜차이즈인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쉽게 말하면 남의 돈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릴 때 눈사람 만들려고 눈을 굴리는데 그냥 혼자서 주먹만한 눈 한 개 굴려가지고 내 몸뚱이만하게 만들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100명이 동시에 같이 굴리고 있으면 순식간에 불어나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특정한 컨셉을 잡고 가게를 차렸는데 그 가게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브랜드로 똑같이 전국에 추가 출점을 해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두세 개 매장까지면 몰라도 계속 여러분이 본인 직영으로 오픈을 하기에는 분명히 자금이라든가 인력에서 무리가 있잖아요. 그럼 내 브랜드의 모든 노하우와 원 부재료
레시피를 전부 다 제공을 해줘서 처음 하는 사람도 누구나 똑같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테리어나 뭐 설비까지 전부 표준화하고, 계약자가 원하는 지역을 일정 비용을 받고 계약을 맺어주고, 우리 브랜드에만 집중해서 판매 활동을 해라. 쉽게 말하면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보통은 제품 개발력이라든가 뭐 주요 상권들에 대한 정보, 마케팅, 물류 노하우 같은 그런 경험들이 축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신규 브랜드를 만들어서 직영점에서 테스트를 일정 기간 거치고 그 브랜드 확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사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 준비 과정을 거친 이후에 가맹점을 모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가맹점들이 오픈할 때마다 본사에서는 수익은 당연히 생기는 거고 점점 브랜드 파워가 생기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프랜차이즈는 점포 수가 브랜드 파워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벅스처럼 직영 사업만 하는 브랜드들은 왜 가맹 사업을 해서 더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직영 사업만 하는 걸까요? 이런 브랜드들은 일단 돈이 없어서 신규점을 못 내는 건 아니죠. 신세계가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데는 사실 높게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하고 희소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건물주들이 가장 환영하는 브랜드가 아마 스타벅스일 거예요. 일단 한번 자기 건물에 들어오면은 웬만해선 나가지도 않고 매출이 높으니까요. 월세 끊이지 않고 따박따박 내고 고객들 알아서 찾아오니까 자기 건물 가치 올라가고 항상 청결하고 건물주가 좋아할 만한 조건은 다 갖췄죠. 뭐 스타벅스 다음으로 건물주한테 선호될 만한 브랜드는 아마 파리바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많은 커피 브랜드 중에 왜 스타벅스가 유독 가장 상위권 이미지냐? 사실 우리 주변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커피는 그냥 커피다. 어디 브랜드에서 먹건 커피는 그냥 커피 마실 뿐이다. 뭐 조금씩 원두 맛이 다른 거 말고는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만날 때 스타벅스에서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스타벅스 같이 직영 사업을 하는 브랜드들하고는 별개로 가맹 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의 핵심 요소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편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인건비나 매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하고 B라는 개인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군데의 메뉴하고 맛이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A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항상 맛이 일정하고 주문을 하면 5분 내외로 금방 나오고 그러는데 B라는 개인샵은 똑같은 메뉴를 파는데도 먹을 때마다 조금씩 간이 다른 것 같고 조금만 사람이 많으면 15분, 20분씩 기다리고 그래요. 그럼 고객들은 어디로 가죠? 당연히 A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갈 확률이 높죠. 보통 프랜차이즈는 메뉴 조리가 굉장히 간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편의성 때문이죠. 요리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본사에서 제공한 패키지화 되어 있는 재료들을 넣고 튀기거나 끓이면 간편하게 그냥 완료되는 시스템.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의 첫 번째 핵심 요소예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는 개인 창업보다 원재료들 원가가 좀 높다고 알고 계시죠? 당연한 겁니다. 시간을 줄여주고 항상 맛이 일정하고 간편하니까 인건비 줄여주고 조리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고객한테 판매할 수 있고 단점보다 장점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편의성입니다. 자, 두 번째, 통일성입니다. 가맹 계약을 할 때 웬만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가맹 점주께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이 매뉴얼에는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커피 브랜드 창업을 했는데 이디야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간판은 백다방을 달고 원두는 메가커피에서 받아 사용하면 본사에서 난리가 나겠죠. 브랜드 통일성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나 뭐 포장재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메뉴를 만드는 레시피, 뭐 심지어는 유니폼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맛을 보고 누가 점포를 보더라도 아, 이 브랜드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게 바로 통일성입니다.
자,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의 핵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편의성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통일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맛. 그러니까 제품력입니다. 식음료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 프랜차이즈를 계약을 했는데 일반 개인이 하시는 부대찌개집보다 맛이 떨어진다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느낀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입맛이라는 게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는 대중성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메인 메뉴라면은 최소한 평균보다는 훨씬 맛있다. 그 정도의 반응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지인들하고 그 브랜드 주력 메뉴를 먹어봤는데 대부분의 지인들이 뭐 맛이 없지는 않은데 정말 맛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반응이면은 여러분이 가맹 계약을 하진 않겠죠. 자, 제가 프랜차이즈의 핵심 요소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편의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편의성.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이 편의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편의성, 통일성, 제품력.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는 아무래도 개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개인 창업보다는 메뉴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직접 연구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평균보다는 맛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메뉴들을 제공하는 거고, 온갖 것을 개인이 일일이 뭐 준비하지 않아도 메뉴 재료들이 뭐 쉽게 바로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돼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원가가 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사에서 너무 과다한 수익을 식재료들에 붙여놓으면 그런 브랜드는 이제 바람직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다만 원가가 개인 창업보다 다소 높더라도 그건 아까 첫 번째 핵심 요소인 편의성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점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본인이 모든 걸 배워서 해야 되는 거죠. 인테리어, 간판, 뭐 컨셉, 메뉴 개발, 뭐 업체 선정. 사실 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개인 창업은 당연히 브랜드 파워 또한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에 비하면 벌써 매출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프랜차이즈든 개인 창업이든 아이템은 뭘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중적인 아이템 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이거는 단지 제가 뭐 오랫동안 프랜차이즈 업에서 수많은 브랜드들의 뭐 쇠락을 보고 느꼈던 것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유행성 아이템에 대해서는 빠르게 올라왔다가 빠르게 집니다. 대만 샌드위치 그랬죠. 흑당 버블티 그랬죠. 예전에 뭐 벌꿀 아이스크림 그랬죠. 물론 이제 한번 흐름 타서 입소문 제대로 나면은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창업 희망자들이 몰려드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큰 돈을 벌긴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보면은 어딜 가나 보이던 그 많은 점포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만 카스테라나 뭐 대만 샌드위치 이런 브랜드들이 초반부터 막 달려나갈 때 프랜차이즈 업에서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은 저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대만 카스테라는 뭐 방송에서 식용유 잔뜩 넣어서 만드네 어쩌네 하면서 뭐 말 그대로 폭망했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업계 사람들은 저 브랜드는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음료 외식 쪽에서 어떤 새로운 특정 아이템이 갑자기 입소문이 나고 고객들이 매일 줄 서서 먹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와 나도 저거 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좋아할 정도면 대단한 게 맞는데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떴다는 것은 결국 희소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템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궁금해할 때는 이미 대형 브랜드들이나 식품회사들은 그 아이템에 대해서 벌써 분석이 끝났고 카피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서도 사이드 메뉴로 저거 출시해. 이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흑당 버블티도 보세요. 얼마 안 가서 대부분의 커피숍 브랜드에서 비슷하게 메뉴로 출시해서 판매를 다시 시작했죠. 심지어는 얼마 안 돼서 편의점에서도 캔 음료로 출시가 됐습니다.
결국은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비슷한 아이템이 되면은 희소성도 빠르게 없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흑당 버블티가 나왔는데 그 흑당 버블티 위주로만 판매하는 스타트업 브랜드를 일부러 그 동네까지 찾아가서 먹냐, 줄 서서. 물론 처음에는 찾아가서 먹을 수 있죠. 궁금하니까. 아니면 조각 케이크도 있고 티도 있고 그리고 흑당 버블티도 이번에 사이드 메뉴로 출시가 된 우리 동네 대형 브랜드 가서 편하게 앉아서 먹냐. 답이 나오죠. 대만 샌드위치도 보세요. 그 브랜드를 창업하고 싶어서 수백 명이 대기하는 사태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브랜드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인터넷에도 정말 많은 각종 대만 샌드위치가 잔뜩 판매되고 있어요. 식품회사들이 얼씨구나 하고 만든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카피를 하더라도 원조보다 더 좋게 만드는 건 아주 그냥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궁금한 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안 그래도 처음 접해봐서 신기한데 맛도 좋으면 불티나게 팔리고 그런 모습 보고 정말 많은 예비 창업자들은 그냥 저거다 하면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중적인 아이템을 하시라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중적인 아이템은 꾸준히 소비자가 찾는다는 겁니다. 대중적인 것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냐?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하지 않은 걸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 지나다니면서 뭐 동네 추어탕집, 순대국밥, 뭐 베이커리, 뭐 찌개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던 이런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금방 폐점해서 없어지고 그런 경우는 자주 못 보셨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익숙한 대중 메뉴들은 반짝 인기 얻어서 큰 돈을 뭐 벌거나 떼돈을 벌거나 뭐 그러지는 못해도 최소한 기본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밖에 있으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한 블록 건너서 하나 있을 정도로 많던 그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그나마 베트남 쌀국수는 한국 사회에 많이 자리를 잡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프랜차이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프랜차이즈의 핵심 요소부터 프랜차이즈 창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갑자기 뜬 아이템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